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1월 2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11월 네 번째 주죠. 시황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까지 마감했던 국내 증시 상황들과 흐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마감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월봉, 예, 주봉 이런 쪽으로 볼까요? 예, 지금 일단은 벗어나긴 하는데 그 중요한 저항권도 이제 막 벗어났는데 좀 야속하게죠. 예, 이렇게 좀 저항권이 그대로 있는 쪽에서 이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못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1차, 2차, 그러니까 1차 저항, 2차 저항을 남겨둔 상황 쪽에서 요거까지 좀 탄력받게 보여줘서 그 다음을 딱 돌아가야 되는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주봉상의 저항대가 있는 자리 쪽에서 나오는 변화란 거. 근데 이게 미국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미국은 지금 자리가 그때 거의 같이 볼까요? 예. 드라마틱하게 딱 저희 55 맞고 돌파했는데 저희는 힘없이 빠지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개를 탁 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쪽이고 지금 또 미국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번 고점대죠. 이렇게 나왔던 고점대 주봉사에서 고점대 쭉 보게 되면 지금 한 14,000 약 한 500선 이 정도로 돌파해서 요 고점대 쭉 해서 달려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아직은 딱 멈춰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해외 증시부터 잠깐 볼까요? 예, 해외 증시 보게 되면 대만 증시 아이 부러워 예,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단기 동편에서 쫙 맞춰가지고 딱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지 크게만 이탈 안 하게 되면 17,000요 이상에서 크게만 이탈 안 하게 되면 전환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똑같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전고점 때 이때 한이 맺힌 자리죠. 여기도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 이렇게 나온 자리인데 대만 합격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주봉상의 패턴 보게 되면 예 전고점을 넘어가느냐라는 쪽이다 보니까 다 올해 고점 시도한다 이런 쪽에서 좋아 합격 힘내자 이런 얘기고 단 이제 그를 전혀 못 따라가는 게 상해 종합 증시 중국 증시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항상 그렇죠. 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쫓아가고 우려되는 건 다 저희한테 반영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 좀 중국 증시가 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냐? 뭐 아니면 이 자리에 대해서 확신을 못 들어가냐?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본 패턴 55일선 근처에서 제대로 턴을 강하게 못한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패턴 이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 성공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예,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올해 8월 그리고 또 8월 중반 때 계속 시도했던 데가 무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과연 성공라고 하는데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와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럼 그런 분위기 아니면 밑으로 꺼질 분위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도 약간 좀 영향을 같이 끼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미국 볼 게 없으면 중국을 많이 보면서 움직이는 플레이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을 보세요. 환율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바뀌었구나. 위안화와 장중에 위안화와 원달러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역외 쪽으로는 보면은 최근에 그렇게 나오지 못했던 이렇게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좀 시작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어지럽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조 보게 되면 위안화 강세금 우리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원화 강세 그럼 시장도 다시 반전 쭉 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싶은데 바램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번 살짝 꺾었습니다. 근데
3일선 지지했죠. 지금은 이런데 지지하고 또 이번에도 지지하고 바로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양봉으로 쫙 달려내면 아주 좋은 단기 소화, 이런 단기 소화, 그 다음에 쭉 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아는 거 있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뭐 다음 지지권이 어디냐 그러면 이거 13일선 올라오고 55일선 들어오고 이 자리밖에 볼 게 없죠. 근데 이번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하향해서 나오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어떤 올라오는 자리다 보니까 밀리게 되면 바로 바운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2450선 부근도까지 또 보고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힘이 없으면 그래 쉬었다가 다음에 탄력 받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노리는 이 자리 2530 여기까지가 저항이다 보니까 지금은 딱 그거죠. 2500 지지하느냐? 지지 못하게 되면 2450 갔다가 다시 가겠다. 근데 2530은 그 다음 권역의 저항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그냥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월요일날 다시 2510 뭐 정도까지 쭉 들어오고 미국 시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개장하고 그다음엔 저희 땅 하고 위쪽으로 시작하는 거죠. 갭상승으로요. 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예. 바람이 투영된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지표들 한번 이것저것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매크로 지표 쪽에서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가 어제 보니까 의외로 약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감된 거는 102.97.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저가입니다. 지금 10월달 들면서 나왔던 저가, 그러니까 달러 약세입니다. 10월달 들면서 처음 보여지는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 거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다른 통화들은 다 강세로 가는 기조가 나오겠죠. 외타 통화들 이게 나오면서 국내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 자리라고 하게 되면 103대가 좀 의미는 있는데 103대가 이탈을 하기 시작해서 혹시나 이 종가가 저가로 들어갔던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지지권은 요 정도쯤 되겠죠. 그러면은 요 102.6 그러니까 102 중반대 이 정도까지 그냥 또 쭉 하고 이어져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약세 쪽으로 쭉 근데 워낙 이때가 폭이 컸기 때문에 하방 압력들이 크다는 거를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고 보기는 힘들겠는데 예, 그런 쪽인데 혹시 바뀐 게 있나 볼까요? 그러면 엔화 한번 볼까요? 엔화는 지금 기조로 보면 150대 근처에서 이제 살짝 꺾인 정도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역할은 지금 뭐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달러 유로 달러 한번 볼까요? 유로 달러도 오히려 그럼 유로가 좀 강하게 변화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뭐 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근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유로가 강한 거 편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변화가 좀 나왔다는 거 자체적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렇게 되면 예, 원화가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변화인데 근데 이건 또 한때 해프닝으로 이것저것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죠? 예. 해프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러긴 했지만 달러 원이 원화가 지금 그렇다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원화 강세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저항은 있다. 뭐 1290원 저항은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이탈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움직임은 좀 나오긴 하지만 이럴 때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지만 근데 그렇다고 빠르게 하향돼서 이렇게 내려가진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걸리긴 걸릴 겁니다. 한국에 대한 체력들 생각하게 되면 그거를 또 빠르게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1290원 이 정도쯤 해서 이탈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기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이탈하면서 1270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11월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했던 수출까지 나와 주느냐. 그래서 이걸 또 많이 체크하고 환율에 반영이 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또 돌파했네. 37,900 이제 38,000으로 갑니다. 네. 살 걸. 예. 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35,500이 한번 오긴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왔는데 이달 보니까 35,000대까지 찍은 적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밑으로 보는 첫 번째 단계가 장중에 살짝 오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거기 삽니까? 그냥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 현재 갖고 있는 거 0.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홀딩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ETF 승인이 가장 중요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게 ETF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초기에는 ETF 관련된 수요가 막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게 ETF가 만약에 하락하는 것과 이제 여기 이제 뭐 선물이나 여러 가지가 다 결부가 되면서 ETF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선물 매도, ETF 매수 이런 식으로 막 전략들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는 초기에는 호재일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던 호재는 호재다 악재다 기다리던 호재가 현실화됐을 때는 셀온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호재를 안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무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전지집하지 말자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보유하는 입장 쪽에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대적으로 잘 지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변화는 기대하는데 일단 안쪽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요런 추세들이죠. 요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들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할 거고 만약에 또 밑으로 이게 쭉 출렁해서 이 정도 부분까지 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할 예정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비트코인 한번 신고가를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또 그거죠. 저희가 많이 또 보고 매매하던 한국에는 STO 예, 관련된 쪽에서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거는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밀렸다가 여전히 또 이 두 개가 그냥 주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또 관련돼서 주식적으로도 매매할 거 없나 계속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금리 한번 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 이번에도 지금 약간 좀 반등은 들어오네요. 지금 흔들렸다가 금리가 예전만큼 그냥 쭉 한번 내렸던 부분들이 살짝 변화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다시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크네요. 요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4.5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4.3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4.3이 잘 안 내려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턴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 이런 구간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추세는 약간 전환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한번 훼손된 게 있어가지고 저점대가 한번 약간 밑으로 처진 게 있어가지고 이게 추세 돌파냐 아니냐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시 쓱 하고 올라와야 되겠죠. 그럼 적어도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요 정도 라인들이죠. 한 4.6 4.65, 69, 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추세가 워낙 강해서 지금 약간 금리 상승의 금리가 상승하는데 달러가 약세로 간다. 되게 특이한 엇박자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나와 봐야 일단 그렇다고 해도 매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 탄력 있게 돌아가느냐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거 보면은 이번에 뭐 당연히 거래량 적죠. 적고 다우지수 상승, 뭐 나스닥은 약간 위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니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그걸 많이 체크할 것 같습니다. 연휴 쇼핑 시즌에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예, 그래서 그만큼 3, 4% 늘어나는데 그런 그 쇼핑 시즌 쪽에서 이 정도 괜찮겠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시즌에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이게 소비다 보니까 미국의 하나의 중요한
경제의 주춧돌이죠.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거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시장에 한번 출렁임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 4% 정도는 생각보다 좀 적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지금 제조업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썼네요. 이게 제조업 지수가 아니라 제조업 예비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확정치처럼 썼네요. 근데 11월 잠정 집계 그러니까 11월 미국의 PMI 잠정 집계가 49.4, 50 미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49.4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예고가 다음 ISM 제조업 지수 12월 달 초에 발표되는 것들은 별로 썩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서비스 PMI는 오히려 좋습니다. 50.8.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서비스 PMI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른 걸 끌고 가겠느냐. 근데 제조업 쪽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이 좀 있다는 것들. 근데 서비스 그나마 버텨줘서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월말로 가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쇼핑 시즌 들어오고 했을 때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그거 말고 제조업 쪽은 여전히 생각보다 안 좋다, 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가 어제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 쪽에서는 거의 뭐 강보합, 약보합 막 그렇게 갔는데 안 좋은 거는 엔비디아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 하락했는데 수출 규제 적용한 중국용 AI 칩 출시를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야심차게 중국에서 우리 못 팔겠다라고 했던 못 파는 것 규제가 나온 것들 A800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바꿔서 B 아니면 뭐 B였나 뭐 하여튼 시리즈가 몇 개 있더라고요. B 시리즈, A 시리즈 그러니까 훨씬 더 낮춘 거 3종 세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 1분기까지 연기한다라고 해서 밀렸는데 이건 별 중요한 뉴스 아니고요.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좀 약간 지금 경계 매물 그러니까 지금 실적 그렇게 좋은 거 알겠는데 다음 분기까지 실적 기다리고 확인하기까지는 좀 그 모멘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좀 탄력을 잃게 만드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한번 볼까 이거 이따가 나올 때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 매물 부담, 우려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밀렸다 또 이제 HBM 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매물 소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500달러 막 돌파하게 되면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콜옵션 같은 경우 매수세 막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롱 쪽의 뷰가 막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한번 꺾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그게 나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네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딱 저희 툴로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3일선 이탈하다 보니까 압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자리 첫 번째 지지권. 근데 여기가 어디 맞닿아 있냐면 지난번 고점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거의 일단 중요 지지권이 엔비디아는 여기죠. 470달러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권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이때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죠. 여기 좀 비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는 여기 뭐 특별히 또 갭 나온 자리는 없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보고 대응하겠죠. 그러면 450달러대. 만약에 엔비디아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450달러 내려온다.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 산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그 10월 말 때 나왔던 분위기와는 또 미국 쪽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과 함께 움직이는 자리라고 되면 이 정도는 한번 450달러 다시 노려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무거워진 거 이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뭐 왜 보냐면은 앞으로 저희가 한국 쪽의 반도체와 그리고 또 끌고 나갈 종목들의 변화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 미국 시장 동향 보면서 왜 요즘에 두산 로보틱스가 강했나라고 봤을 때도 아이로봇 얘기가 있죠. 지금 아이로봇의 주가가 아마존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인수 승인을 곧 받을 것이다가
아이로봇 가지고 크게 영향을 이제 아마존이 좀 무거웠던 게 안 받고 그다음에 이게 자립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죠. 38%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로봇 관련주 쪽에서 하나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뭐 그냥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게 딱 멱살 잡고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이게 변화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보던 거 유가까지 맞아볼까요? 지금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 유가 잠깐 보게 되면은 유가는 지금 기존이 또 하락 쪽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번에가 70 이때가 거의 뭐 장중 4% 빠지면서 나왔다가 이어졌던 요 날이었죠, 요 날. 그런 변화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은 여기 무거워라고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